자본에 의해서가 아니라 권력가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땅의 장애인 민중이 해방을 쟁취합시다. 투쟁! 참 반도에 이의 전사운동에 민중의 해방에 너와 나 한숨 바쳐 우리가 힘잡이 누르고 그대의 전선으로 맞서라 깃털인 자들 저 폭력에 맞서 메시의 숫자를 맞서 역사의 나진 속에 외치라 해방이여 구하라 힘차게 진군하는 신세계 승리의 깃발 춤춘다 보라 투쟁에서 장애방 쟁취하자! 오늘 저 국면에서 애쓰는 숫자를 맞서 역사의 나중에 외치라 해방이여 구하라 힘차게 진군하는 신세대 승리의 깃발 춤춘다 보라쳐라 민정이여 보라쳐라 민정이여. 예. 힘들더라도 그 힘든 속에서 만들어낸 우리의 승리는 더욱더 가치 있고 더욱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한번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넌 분노의 땅에 주제가 던지려
뭐 좀 짧은 걸 기대하셨을 분들에게는 조금 실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직접 그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를 만드신 분들은 더 감개무량하겠지만 저도 많이 기쁩니다. 저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자체를 만든 것도 기쁘지만 여기 계신 여러 동지들과 인연을 맺고 그렇게 함께 싸운 것, 그것도 자랑스럽고 저에겐 아주 소중한 그런 기억입니다. 근데 제가 다만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차별이 넘쳐나는 이런 세상을 극복하고 차별 없는 세상이 열릴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럴 땐 박수 한번 치던데. 예. 그런데요, 우리가 아직 가야 될 길, 그리고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작년에 장애인 국회의원이 탄생했다고 했을 때,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란 이상한 이름으로 그래도 뭐 우리 요구가 조금은 관철된 그런 법이 통과됐을 때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장애인들이 지하철역에서, 도시 한복판 장롱에서, 그리고 그냥 훤한 이런 길바닥에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전국 3시간 안에 주파한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KTX, 그런데도 장애인들은 석 달에 한 번 외출도 못하는 그런 지경입니다. 얼마 전이었죠? 무슨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던 그런 청계천 가보셨습니까? 장애인들은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차별천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복원되었습니다. 세상에 나온 장애인들에게 아직도 차별의 벽과 그런 편견은 높고 넓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싸움을 시작할 때 제가 좀 배우고 했던 그런 수치들 좀 몇 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의 장애인 40% 이상이 이동할 수단이 없어서 외출을 못한다. 뭐 20년, 30년 집에만 갇혀있는 사람은 셀 수도 없다. 이 땅 장애인들 50%의 최종 학력이 겨우 초등학교 졸업이다. 70%가 넘는 장애인이 실업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정보화 이용률이 비장애인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세월 동안 이런 수치들이 단 1%도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과 우리가 싸울 일이 아직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정이 이런데, 뻔하게 자기들이 만든 수치도 이런데 정부는 늘상 예산 타령만 합니다. 장애인 차별을 시정해야 되는 그런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 차별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뭐 나눔 어쩌고 앞장선다는 그런 이런저런 기업과 자본들은 시혜와 동정이란 두꺼운 가면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더욱 참혹하게 그렇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삶을 보장하지 않는 그런 세상은 사람들이 서로를 따뜻하게 돕고, 그리고 각 개개인이 자유를 누리고 공동체의 정의가 실현되고, 그런 세상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출범한 전국 장애인 철폐 연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장애 해방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운동을 만들고, 더 많은 연대를 만들고, 더 많은 싸움을 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조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잘 가꾸고 지켜 나가셔야 될 그런 조직입니다. 그리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는요, 굉장히 많고 다양한 사람들, 조직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해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모두가 장애 해방을 위한 새로운 길들을 제각각 역할에 따라 하나하나씩 좀 만들어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가을 우리가 또 장애 해방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싸움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법 이렇게 얘기하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안 그런 싸움입니다.
제가 뭐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는데요. 저도 외우고 여러분도 이제 꼭 외우셔야 됩니다.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위원회 설치, 시정명령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그리고 입증 책임의 전환. 이게 법률 용어라 좀 익숙치는 않은데 그래도 요거는 딱 외우셔야 됩니다. 요것이 반드시 들어간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올 가을에는 반드시 그렇게 쟁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성과 힘을 모은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좀 써와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여러분과 함께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사람으로 나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여러분과 사회당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정위원장님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우리 민주노동당 김종철 최고위원님 모시고 우리 장애인위원회라든가 또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많은 의논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좀 힘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집에 가다가 좀 힘이 강한 사람한테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나는 폭행당했다, 나는 폭력을 당했다, 이런 문제를 국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의 반응은 뭐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그 완력을 써가지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잡아가두거나 등등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뭐 맞은 것은 안 됐지만 지금 뭐 예산도 없고 그리고 뭐 우리가 신경 쓸 새가 없어가지고 그건 좀 나중에 다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제가 보건대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국가의 그리고 보수정당들의 또 우리 국회의 기존 시선이 바로 이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원래 법사위에서 인권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다뤄야 된다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건복지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즉 차별을 행한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이것이 복지입니까? 아니죠. 예, 인권입니다. 피해자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복지입니까? 아닙니다. 인권입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 시정기구를 설치하는 것, 이것이 복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권입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법사위에서 인권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에게 시혜를 베풀어주는 듯한 모습으로 복지위원회로, 보건복지위원회로 넘어갈 수가 있느냐 했더니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답변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복지예산, 예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산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세금이 좀 많이 거치면 이 복지는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세금이 좀 덜 거치면 언제든지 유보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장애인의 인권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 다뤄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민주노동당은 저 국회에 이런 시혜적 인식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저도 할 말은 많았는데 올라오니까 신석준 대표님처럼 많이 생각이 안 나는군요. 어쨌든 오늘 2시간 이상 많이 얘기도 듣고 투쟁하셨으니까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말씀 마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처음으로 장애인 운동, 그것도 이동권에 관한 장애인 운동을 처음으로 접해봤습니다. 해화동에서 버스 타기 투쟁을 하면서 처음으로 장애인 운동에 대해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투쟁을 하면서도 제 가슴속 한구석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것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우리 장애인 동지들 맨땅에 진짜 이런 걸 맨땅에 헤딩이라고 하는구나, 막 그 헤딩도 그냥 헤딩이 아니라 피 철철 흘려가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인식을 가진 지 4년 만에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증진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아서 어쨌든 한 발 내딛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 자, 득! 그것을 웃기게 표현했지만
투쟁하는 자에게 권리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자들에게 그 열매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의 인권을 반드시 쟁취할 수 있는 그날까지 민주노동당 그리고 우리 사회당 같이 진보정당 모두가 끝까지 연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라 그 무엇일까 차별 없고 착취 없는 그런 세상인지 우리 모두 동의하시죠? 예, 우리 모두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에 우리는 밝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바로 구한 사람이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세상 어디에나 태양이 비추듯이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길 걷다 죄인은 돌멩이라 하여도 그것없이 어떤 짐도 질 수 없다는 걸 너무 빨리 혼자서 앞서가지 마세요. 그렇게 혼자 가면 훨씬 더 외로울 거예요. 저 위에 앉아서 한숨 돌리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죠. 우리 동지들 지방에서 올라오시느라고 많이 힘드신 모양인데 점심 안 드셨나요? 너무 빨리 혼자서 앞서가지 마세요. 그렇게 혼자 가면 훨씬 더 외로울 거예요. 저 뒤에 앉아서 한숨 돌리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죠. 잊어서는 정말 안 돼요. 소중한 분들을 힘드시겠지만 고통당하고 비정규직으로 인간답지 못한 정말 분노와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노동법조차도 없으면 그보다 더 할 거라는 거 너무나 뻔하다는 거 우리 모두 잘 압니다. 장애인 동지들도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아마 그런 의미로 있어야 된다, 반드시 쟁취해야 된다, 제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 믿으면서 정말 전국의 장애인 동지들이 하나가 돼서 차별받지 않는 그 세상을 위해서 차별철폐 연대 함께 이렇게 오늘 출범하는 준비하는 그 자리에 저도 이렇게 함께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정말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 함께 투쟁이 필요하다면 투쟁으로 그 길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또 2년 전에 이 땅에 800만이 넘는 비정규직의 슬픔을 안고 분신하신 이용석 열사가 바로 2년 전 오늘 분신하시고 돌아가신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우리 약자이고 이 세상에서 힘없고 그래서 더욱더 이 세상이 더 보듬어 안아줘야 될 이 세상의 빈곤한 약자인 민중들을 주인 대접받을 수 있는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 차별철폐연대가 힘차게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 핵심적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700만 빈민 다 죽이는 빈곤정책 재구성하라! 철폐, 투쟁, 법, 전면 개정, 자유지원법 제정하라! 자유지원법 제정하라. 5대 요구안 정치 투쟁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5대 요구안 딱 끊어서 공동행동 투쟁 선포식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투쟁! 예, 이 5대 요구안이 하도 그 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대 집행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그리고 기초법 전면 개정, 그리고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 발음도 잘 안됩니다. 이런 등등의 5대 악법들이 지금 개정을 하거나 개혁을 시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10월 17일 국회 앞에서 이미 기자회견을 한 차례 가졌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이러한 악법들이 철폐될 수 있도록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힘차게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 공동대책위원회 이름은 기초법 전면 개정과 자율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입니다. 재빈민 사회운동단체들이 모여서 기초법 공대위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1차 공동행동회를 잡아서 실천투쟁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대회에 대해서 대사를 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현재 70여일째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자활후경기관협회 정석호 협회장님을 모시고 힘찬 대회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권 보장, 사람의 삶을 보장하는 그런 공동투쟁의 장을 이제 열고자 합니다. 기초법을 전면 개정하고 자활지원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개혁을 중단하고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라는 요구가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역시 있고, 비정규 권리법 쟁취 요구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근본적 대책 수립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수십 년을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보자 이거 하나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잘 살아보자는 거에 아주 중요한 버팀목이 된 것이 또한 반공이었습니다. 어제 맞은편 자리에서 평통사 주최로 군축과 사회복지 예산 확대에 대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삶을 억압하는 것에, 사람의 삶을 차별하는 것에, 사람의 삶을 짓밟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외침이고 절규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법 제정 결의대회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빨리 돈 벌면은 그 돈 벌어서 모든 사람에게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다시 그런 거짓말에 거듭해서 속지 않습니다. 언제 온갖 민중의 삶, 농민의 삶, 노동자의 삶 다 뒤로 해놓고 돈 이렇게 벌어서 수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 많이 벌면은 국민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거짓말에 우리가 다시 속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삶이 우선하는, 약자의 삶이 동등하게 존중되는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공동의 투쟁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아까 보면 필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해온 그 성장 이데올로기,
빨리 성장하자. 그리고 그 빨리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 걸림돌이 되는 것들 일단 다 제껴놓고 가자. 집 밟고 가자. 죽이고 가자. 결국 우리가 지금 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죽여온 것들에 대해서 확인사살을 하는 이런 결과밖에 우리는 더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에 장애인이 됐든 비정규직 문제가 됐든 기초생활 보장이 됐든 행정대집행법이 됐든 모든 그 삶의 외침이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그리고 국회는 아마도 또 몇 사람들 모여서 몇 단체들 모여서 저러고 있으려니 합니다. 어쩌면은 우리 안에서조차 거듭되는 투쟁 또 거듭되는 집회 또 그렇고 그런 과정 아닐까 그런 어떤 생각이 조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뛰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노동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농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무수한 희생과 투쟁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모든 투쟁의 과정을 이어서 이제 민중은 이 사회의 중심 주체로 주인으로 그리고 동등하게 함께 살아가야 할 주체로 그렇게 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망이고 또한 희망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함께 넘어서는 공동투쟁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공동투쟁의 장에서 그동안에 제가 속해 있는 자활 민중들이 조금 소홀하고 어색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 이 모든 민중의 절규와 외침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의 현장 속에서 함께 성과를 공유하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가십시다. 함께 가는 가운데 우리 투쟁의 힘을 받아서 저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좀 힘차게 박수 한번 쳐주시고 함성도 힘차게 쳐주십시오. 맞습니다. 자꾸 일하라 그럽니다. 잘 살아보라고 그럽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잘 살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미 우리 사회가 일을 해도 빈곤할 수밖에 없는 사회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정책은 계속 쪼개고 나눕니다. 기초법 수급자니 노점상이니 노숙인이니 온갖 이름을 민중의 이름 앞에 온갖 이름을 대고 쪼개고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은 민중이요 빈민일 뿐입니다. 힘찬 대회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힘차게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700만 빈민 다 죽이는 빈곤정책 재구성하라! 빈곤정책 재구성하라! 5대 요구안 김치! 예, 다음 순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범식 때 와서 연대사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 비정규직 노조 연대회의 의장 맡고 있는 구건서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지난 16일 일요일 줄여서 전비연입니다. 무슨 전장년하고 무슨 형제관계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비연이 아니라 저는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지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차별받고 소름받고 소외받는 800만 비정규직자들의 희망을 만들어보고자 그런 몸부림으로써 전국 비정규 연대회의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비정규 노동자들의 해방투쟁을 위해서 나름대로 골몰하다 보니까 사실 장애인 동지들의 그러한 똑같은 차별과 소외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연대하지 못했고 깊이 고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정말로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면 서로가 연대할 수밖에 없고 힘을 모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투쟁하는 역사, 전진하는 민중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기다려서 절대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은, 권력은 가진 자들은 정말 없는 민중들에게 자기들이 스스로 뭔가를 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 가진 것 없는 약자는 늘 다스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확인돼야 될 것을 꼭 하나만 확인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힘없는 이런 자들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정말 약자들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결이고 연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단결과 연대, 장애인 그리고 빈민 그리고 억압받고 살받는 이러한 모든 비정신동자들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우리에게 차별과 억압과 소외를 그대로 합리화시키는 정권과 자본의 심장부에 향해서 연대와 투쟁을 벌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분통 터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 비정신동자의 처지와 장애인 그리고 빈민의 처지와 다른 게 없습니다. 노무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비정신동자의 문제 내가 한번 해결해보겠다는데 약속은 지켜졌습니까? 아니요. 지켜지지 않았죠? 아니요. 장애인 차별 없애겠다고 번지르만 거짓말했습니다. 약속은 지켰습니까? 아니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결코 기다려서 얻지 않을 것입니다. 무릎 꿇고 오선한 차별과 소외 굴종의 삶을 뒤집어 엎어서 제대로 한번 꽂아봅시다. 그 투쟁의 동지들과 함께 늘 함께 있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지막 국어로 힘있게 정리하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결 투쟁으로 민중해방 쟁취하자. 장애우대 요구한 규칙 감사합니다. 예. 아마 쓸어내자 가로업자 이런 기조 같습니다. 허구적 빈곤정책 참여정부 쓸어내자. 빈곤정책 5대 요구한 정치 투쟁. 예, 다음 순서는 장애인 최정환 열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덕인 열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윤창영 열사를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최용남 열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은 모두 노점상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면서 자기의 처자식을 먹여 살리던 이 땅의 저소득 도시민민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온몸에 신나와 휘발유를 껴안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했었던 법이 바로 이 행정대집행법입니다. 야간에 그것도 동계에 공권력을 동원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그 자리에 무차별적인 무기와 흉기를 가지고 현장에서 강제척을 걸을 자행했던 법이 바로 행정대집행법입니다. 여러분 국가보안법 아시죠? 국가보안법 아시죠? 국가보안법이 이 국가의 안보를 보완하는 그런 법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 행정대집행법이 집행되는 부분은 대단히 많고 포괄적이라고 그럽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압수와 사유재산에 대한 행정대집행법을 집행하는 데에는 대단히 신중하고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이 법이라는 것이 관철이 되게 되면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길거리에서 그리고 산동네에서 철거지역에서 노점상 철거민들이 무차별적으로 철거당하고 무차별적으로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이 바로 행정대집행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서주에 어떤 동지가 이야기했듯이 오늘 이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이 땅에 도시민민과 장애인과 노점상 철거민들이
하반기 정기국회를 앞두고 강구한 투쟁을 열어제끼는 그런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정말 낙엽이 아주 이제 곱게 물들었더라고요. 가을 기운을 정말 물씬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시대는 우리에게 이 한가한 가을 정치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구한 연대 투쟁으로 하반기 정기국회 우리 반드시 5대 요구안 쟁취합시다. 5대 요구안 반드시 쟁취하도록 투쟁으로 단결합시다. 아시겠습니까, 동지 여러분? 네. 좋습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힘차게 투쟁을 결의하셨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연대임, 연대 투쟁으로 빈민 생존 지켜내자. 네, 요구한 정치 투쟁. 네, 다음 순서는 힘찬 발언 또 이어지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약속한 법입니다. 즉 우리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이지요. 근데 이 법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제9조에서 조건부 수급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빈곤층이나 일을 하더라도 최저생계비까지 돈을 못 버는 가난한 빈곤층들은 자활사업을 참여하는 걸 조건으로 수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어느 선진국에 권리가 조건이 되는 그런 이상한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조건을 걸어놓고 자활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여태까지는 별말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자활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가 뭐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고는 법을 개정한다고 지금 생야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것 추려보면 4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조건부 수급 조항을 철폐하고 자활사업을 따로 기초생활보장하고 별도로 실시를 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저생계비를 상대적으로 계측을 하라는 겁니다. 1989년에 최저생계비는 평균소득의 45%였습니다. 지금은 30%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해마다 빈곤선을 낮춰놓고는 그래놓고 빈곤 해결했다 합니다. 차라리 빈곤선을 0으로 낮춰놓고 우리나라에 빈민은 없다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빈민 최저생계비는 적어도 89년 수준인 평균소득의 45% 정도까지는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점은 정부에서 요새 뭐 희망항공 21일한동 뭐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마치 복지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긴급한 부분만 조금씩 땜빵하는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긴급보호특별법인데요. 기초생활보장 법안에서 긴급보호를 제대로 다 하게 해준다면은 긴급보호특별법 그런 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희망항공 20을 뜯어보면은 뭐 일을 통한 빈곤 해결이라 그래가지고 가난하고 일할 능력이 없는 노인네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더 이상 이제 제도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분들이 수급자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노사정위원회 노동자 대표가 가잖아요. 그렇지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빈민들에 대한 공공부조 정책을 결정할 때는 빈민의 대표가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빈민인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그 다음에 비정규직 등 우리의 대표들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가시켜야 될 겁니다. 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연대의 힘으로 이 정부 우리가 무서운 줄을 알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언제
한국보험에 가입하고 국민연금제도를 도입을 하고 영세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지었습니까? 빈민이 무서운 줄 알고 민중이 무서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 노무현 정부 민중이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우리 연대의 힘으로 싸워서 민중이 무섭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투쟁합시다. 2부 행사가 어떤 거 있는지 아시죠? 국회 안에 잘 차려놓은 그 문화재 단상에 가서 같이 문화재를 함께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먼저 그 자활후경기관협회 오셨죠? 자활후경기관협회 국장과 자립 가능하도록 기초법을 법규에 개정하고 자활지원법을 개정하라. 박수! 힘차게 하시겠습니다. 기초법 정면 개정, 자활지원법 제정하라. 자활지원법 제정하라. 5대 요구안 즉시 실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호가 함께 해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 투쟁으로 강제 출국 계약 저지하자. 강제 출국 계약 저지하자. 강제 출국 계약 저지하자. 5대 요구안 즉시 실행. 예, 다음은 장애 쪽에서 힘차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장애철법 적용하라.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예, 다 같이 한번 외치면서 그 다음 순서로 투쟁 선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연대의 힘, 연대 투쟁으로 빈민생존 지켜내자. 빈민생존 지켜내자. 5대 요구안 즉시 투쟁, 예, 투쟁 그림은 낭독 자활후경기관 노조에서 11.6 5대 요구 쟁취를 위한 1차 공동행동 선포문. 오늘 우리 사회는 빈곤하다.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700만 명이 최소한의 생활도 유지할 수 없다. 거대 금융자본은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겨가고 하루에도 몇 개씩 거대한 빌딩에 올라가지만 민중들은 단돈 1, 2만 원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고단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몸을 늘 따뜻한 방 한 칸조차 장만하기 힘들다. 여성들은 생계와 가사노동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장애인은 배제와 철폐의 구조 속에서 신음한다. 열심히 일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사회, 가난이 차별의 근거가 되고 차별이 다시 가난을 만드는 사회, 탈출이 불가능한 절망의 빈곤이 일반화된 사회.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가난하다. 이는 단지 2005년 현재 잠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일터 밖으로 내몰렸다. 비정규직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노동의 조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금융 자본들의 구미에 맞게 국내의 경제 구조는 재편되었다. 정부의 노동정책, 사회정책, 복지정책은 이러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기초법의 개정을 주장하며 최홍남 열사가 목숨을 끊고 비정규직 철폐를 부르짖으며 이용석 열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에 맞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이들의 탄압하고 주장을 묵살해왔다. 그 결과 바로 오늘날의 절망의 빈곤이 바로 그것이다. 부랴부랴 정부는 빈곤과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며 희망 한국 22일 대책을 발표하고 국민 통합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정부의 정책은 빈곤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불만을 산별적으로 가려겠다는 기조에서 한 채도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키고 빈민에 대한 탄압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국민 통합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투쟁하고 있는 민중들의 목소리에는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공동의 투쟁을 통해서 한 걸음씩 전진해왔다. 공동의 투쟁 속에서 우리는 빈곤과 차별을 만드는 사회의 구조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해왔고, 우리 안의 차이를 넘어 함께 나아가는 법을 배워왔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 걸음 전진하고자 한다. 오늘 우리는 기초법 전면 개정, 자활전법 제정, 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비정규 관리법 쟁취라는 5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공동행동을 선포한다. 이는 국회 앞에서 지역과 현장에서 제2, 제3의 공동행동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 절망의 빈곤을 양산하는 정부 빈곤대책의 전면 재구성을 요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쟁취하기 위한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이다. 하나, 실질적인 기초생활보장과 자립 가능하도록 기초법을 전면 개정하고 자활전법을 제정하라. 하나, 강제철거 정당화하는 행정대집행법 개혁 중단하고 기본법을 보장하도록 전면 개정하라. 하나, 독립적 차별금지위원회 설치와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이 명시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하나, 신자유주의 노동연합 분쇄하고 비정규 관리법 쟁취하자. 하나, 희망한국 기만이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근본적 대책 수립하라. 2005년 10월 26일 5대 요구 쟁취를 위한 1차 공동행동 선포대회 참가자 일동. 감사합니다. 예, 자, 함성 발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5대 요구안을 명확히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투쟁을 하기로 함께 연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힘차게 국회를 향해서 5초간 함성 발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소리 좋습니다. 예. 이제 오늘 집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 불러야죠. 연대투쟁가! 자, 때려주십시오. 힘차게 연대투쟁가 부르면서 오늘의 여기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투쟁! 이 자리에서 우리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5대 요구안, 가난한 자들, 가진 자들한테 핍박받고 있는 우리가 함께 연대할 동지들하고 함께 연대투쟁하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아유, 아무도 안 그런 모양이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쵸. 아니, 그쵸 아니다. 이제 우리 저쪽에서 준비돼가지고 오면 대우가 정리되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호 외치면서 천천히 국민의회 앞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이것을 벗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까지 힘차게 국민의회 앞으로 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민간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고용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같이 지지방문, 우리 아까 사회자가 그랬죠. 노래 한 거 아까 자랑처럼 뭐 이쪽으로 서십시오. 이쪽으로. 수거예요 이거. 수거예요. 가방 있는 거죠 이거? 이거 내려가서 이거 돌려드릴게요. 실패하자! 오늘 힘차게 투쟁을 준비합시다. 저기 빼고 그 뒷배. 자, 이쪽으로 돌고 이제 경찰이 오니까 빨리. 야, 노래 한 곡 부르고 가야지. 아까 연대투쟁과 우리 힘차게 연대투쟁과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내 깃발을 올려라 종기군이라 머리 긴 묶어주며 어깨 걸고 일어서자. 우리는 패배를 모른다. 후퇴도 모른다. 한철 같은 연대투쟁 전진뿐이다. 그래 너희에게 넷세와 자원이 있고 공격행정 경찰과 담배 있지만 우리에게 성령과 의지로 이쪽으로 나가. 이 열쇠 위에 있는 좀만 기다려. 자, 여기 들어오세요. 좀 아까 비치는 말해. 자, 옆에 있는 줄로 묶어주세요. 저쪽도 예. 너무 올렸네. 한칸더 내려. 밑에 그거 맞춰줘. 자, 이쪽에 밖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좀 붙여서 움직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겨울 안.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5대6 쟁취하고 민중생존권 안 나오자.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우리는 쟁취하고 민중생존권 쟁취하자. 민중생존권 안 나오자. 5대6와 쟁취. 힘차게 동지가 부르면서 대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가 이 몰아치는 곳에 말아내고 부딪혀오는 곳에 놓아내고 우리 반드시 모여 변치 않을 동지여 사랑영원한 사랑 너는 나의 길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먼저 죽는다 해도
승리하리라. 계속 더 치면 될 것 같아요. 천대 위에 싸우며 우리 맞섰다. 투쟁 영원한 투쟁 변치 않을 동지여. 투쟁 영원한 투쟁 너는 나의 동지.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강제노동 끝장내고 자활점법 제정하자. 자활제도 개선을 위해서 60일 넘게 투쟁하고 계시는 동지들을 만나고 저희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저희 5대 요관 쟁취를 위해서 끝까지 이 자리에서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오늘 천막농성에 들어갑니다. 저희 이 자리에서 5대 요구안 쟁취되는 그날까지 동지들과 함께 연대해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아까 건너편에 건너오기 전에 사회 보시는 동지가 이야기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 힘차게 지지하고 연대하자. 그것은 우리의 투쟁으로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의 투쟁을 통해서 연대할 때만이 5대 요구안 쟁취 그리고 빈곤 해결 그리고 권리법 쟁취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와서 우리 노래 불러주기로 했죠. 그 노래가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였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동지 있으면 우리 대화를 정리하면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우리가 있다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셋넷 둘 셋넷 하트 둘 셋넷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동지들이 있잖아요. 부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동지랍니다. 우리 한길 걸고 싶지 않을 거예요. 괴로운 모진 바람에 사는 거겠지만 하지만 동지들과 함께하면 두렵지 않아. 세상 그날까지 전진하자.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그 자리에 함께할 동지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동지랍니다. 이렇게